셀트자연인입니다. 며칠 전에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약간 사망하신 사건 알고 계시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별 증상 없이 입소했던 코로나19 감염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지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60대 남성이었고 무엇보다 사망 사실 자체도 뒤늦게 확인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 KBS가 취재를 해보니 이 센터에서는 환자가 의료진을 호출할 수 있는 응급 전화선도 아예 뽑혀 있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충남 아산생활치료센터에는 환자용 응급전화번호가 2개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개는 환자관리 앱과 연동된 대표 전화 9868번입니다. 환자가 앱의 전화를 누르면 센터 내 병원 의료진과 연결돼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 지난 21일 복구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불통의 상태였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화선이 뽑혀 있었다는 겁니다. 환자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쪽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컴플레인이 계속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전화 와서 받친 것 같다고 확인 부탁한다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한 거 있어요. 이런 사실은 환자가 숨지고 사흘 뒤 센터 내 의료진의 SNS 대화방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의료번호 불통 문의와 전화선이 뽑혔다는 답변이 오갑니다. 한대병원 선생님 계신 사무실에 있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예 이제 전화를 받지 말라고 인계를 받으셨다는. 하지만 해당 병원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팩스 선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전화선 빠졌다는 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 센터에서는 환자들이 하루 2차례 체온과 혈압,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앱으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데 환자들에게 체온계만 지급했다가 최근에야 나머지 장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생활치료센터. 치료는커녕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죠? 금리 인상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가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가 혼재하면서 채권시장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와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까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상보단 동결이 조금 더 우세한데 말씀하신 대로 팽팽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0명 중 67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금통위 회의 전에 이뤄진 조사 결과 때보단 동결 의견이 22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속 경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는데요. 오늘 한은이 만약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1년 3개월 동안 이어진 초저금리 국면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이번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었는데 이렇게 동결 전망이 우세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은은 지난 5월에 금리 인상 신호를 줬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다음 회의 시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부터는 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지난 봄에 비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인플레 압력과 가계부채 우려에 금리를 올려야 하긴 하겠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인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번에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올해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통위에는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특히 신용대출 금리 상승의 속도가 붙을 텐데요. 이 때문에 연말이면 신용대출 금리가 4%에 육박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대출 있으신 분들 이자 부담에 대한 대비 지금부터 하셔야겠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금리 동결에 한 표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삼성증권에서 나온 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 데이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기준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램시마죠. 램시마 시장 점유율 21.5%. 그래서 전월 대비 한 달 동안 무려 4%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비 100% 신장했고요. 전월비로는 12.8% 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 부분입니다. 램시마 한 달 동안 겨우 시장 점유율, 한 달이지만 시장 점유율 4%나 끌어올렸고요. 전년비 100% 신장했습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 트룩시마 일단 시장 점유율 24.6%, 전월 시장 점유율 대비 한 1% 정도 약간 상승했고요. 그리고 전년비 마찬가지 43.3% 엄청나게 신장했죠. 네, 하지만 약간 전월비는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했지만 일단 시장 점유율은 1%대 올라간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허주마 시장 점유율 1.3%, 아주 약간 미비하죠. 근데 전년비 200% 급성장했습니다. 200% 급성장. 그리고 전월비 15% 정도 신장했습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전년 대비 모두 100%, 43%, 200% 급성장했고요. 특히 램시마 전월비 시장 점유율 4%씩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이 또 장전에 나와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